예, 오늘 마지막 9차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과서의 내용이 게임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 전제 하에 사실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게임을 게임을 즐기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게임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게임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게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인간의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할 때에 게임 과몰입은 기본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게임 과몰입은 인간의 잘못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게임이 잘못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사실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맞지 않겠나. 예, 그렇다면은 제가 게임의 과몰입은 게임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제가 지금 잡소리를 좀 했는데, 우리가 게임 과몰입이라고 해서 이 게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곤란하겠다. 예,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게임 과몰입이란 용어는 게임 중독이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다.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의 금단 증상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인해 생기는 금단 증상에 비해 덜 병리적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WHO가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 게임 이용 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제 질병으로 등재하면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국면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58쪽의 내용은요,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와 게임 중독이란 말은 사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게임을 마약 같은 것으로 같이 취급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게임 과몰입은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얘기를 두지 않았을 뿐이지, 과도하게 빠져드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나 사실 중독이나 비슷한 말이긴 해요. 예. 그런데 게임이 먼저냐, 아니면은 게임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은 게임을 하는 게이머가 나쁜 것이냐를 얘기를 두었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께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과서보다 더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제가. 자, 앞으로 게임 과몰입이라는 명칭이 게임 중독, 게임 과의존, 게임 이용 장애 등 어떤 용어로 합의되어 사용될지, 또한 게임 과몰입 상태를 질병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판정과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자꾸 지금 이 내용이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어떤 식으로 끊어내야 될지, 또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될지 병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과몰입은 지나치게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일단 게임 과몰입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뜻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때를 우리는 게임 과몰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 사용으로 인한 의존이나 남용과는 달리 게임 과몰입은 물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 장애로 충동 조절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 알코올이나 마약은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흡입을 해서 느끼는 뭐 환각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상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 마약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게임이 주는 그러한 중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독성이고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게임을 하는 것을 게임 과몰입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라는 말은 쓰기는 좀 애매하다. 그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단지 이 게임 과몰입을 통해서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그런 욕구 유혹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장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분노 장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 그런 충동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게임 과몰입의 진단 기준이나 증상에 대해 아직 합의된 의견은 없으나 강박이나 금단 현상, 일상생활의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 과몰입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은 첫째, 강박적 집착을 보인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제가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이 담배가 처음에 끊고 나서 정말 100일 동안 막 피우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게임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을 느끼고 다른 어떤 이유로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었을 때로 습관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게임 매체를 찾는 등 게임에 강박적 집착을 보이며 주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내성과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자, 내성이란 더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 만족감이 생겨. 우리가 무엇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내성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그것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든 정신적이든 무언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언가가 투입이 되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내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끊고 나서 참기가 어려워지는 그 기간을 우리는 보통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단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게임을 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한 현상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 학생들은 성적 부진,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어려움 등으로 학교 부적응이 생기고 성인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갈등이나 해고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요, 이것을요, 정말 질병으로 생각을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사회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기에는 비율적으로는 많다고 전 생각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런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단계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과서를 읽고 있지만 이 교과서의 내용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아라, 게임 과몰입은 질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자꾸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게임 과몰입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좀 질병적인 요소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네, 요렇게 우리가 판단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쪽에 나와 있는 게임 과몰입의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자, 2015년부터 전 국민은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 중에 게임 과몰입자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뼈가 앙상한 11세 소녀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맨발로 탈출해 편의점에서 빵과 과자를 훔쳐먹었던 사건의 친부와 7살 자녀를 화장실에 가두고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 사망으로 이르게 한 계모도 게임 과몰입자였다. 성인 게임 과몰입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이로 인해 가정 해체 및 경제 사정의 악화와 같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에 비해 게임 과몰입을 제지할 주변인이 부족하다는 것도 성인 게임 과몰입의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자, 지금 이 성인 게임의 과몰입자에 대한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 약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시를 통해서 이 가해자들이 게임 과몰입의 과몰입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물론 이 예시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서 예, 제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게임 과몰입의 예시를 통해서 게임 과몰입은 정말 게임을 우리가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을 통해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 극단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게임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부모들이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우리 주변에서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PC방으로 정신없이 향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학업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TV나 교육관계였다면 이제 거의 모든 학생에게 가장 극복하기 힘든 유혹은 바로 게임일 것이다. 사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게임이었고 여자들은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뭔가 굿즈를 산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남자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그런 이제 비율이 늘어나면 따라서 여자들도 같이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빠져드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이 하는 게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 컨텐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게임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사뭇 다르게 게임 과몰입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정확한 통계 조사는 사실상 부족하죠. 여성가족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주관기관과 조사 목적의 특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 그 자체보다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법, 표본 집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현상을 이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예시를 제시하면은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농촌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게임보다는 아무래도 농촌 생활을 즐기느라 사실 그러니까 농촌 생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이런 대도시, 울산 같은 대도시나 그런 좀 어느 정도 PC방이 갖춰져 있는 곳 또는 그런 이제 또 뭐라고 하나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문화생활들을 즐기고 있는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는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아까도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회 문제 탐구에 있어서 가치 개입 있잖아요. 이들이 주제를 설정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주제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통계나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에서 결과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군은 0.3%, 과몰입 위험군은 1.5%로 나타났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3세에서 69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28,5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은 18.6%,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19.1%, 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새로운 문명을 자꾸자꾸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위험군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엄청 심각한 문제로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죠. 그죠? 이에 따라 첫째,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은 20.7%, 성인은 18.1%, 60대는 14.2%. 그래서 2017년 대비 각각 증가를 했다.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 세대들은 이제 자꾸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죠. 뭐 돌아가신다든지 뭐 아무튼 그걸 접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빠진다면은 이제 그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는데 그 새로운 세대들은 뭡니까? 어릴 때 또는 한창 이제 요 녀석이 나왔을 때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접했던 세대들이 이제 60대가 된다든지 30대가 된다든지 이제 20대가 된다든지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부모와 자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일 경우 유아동 자녀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3.8%, 청소년 자녀들은 34.7%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부모의 미디어 습관이라는 것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가족들을 제가 한번 보면요, 폰을 이렇게 셋 다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이 세 명이 있으면 셋 다 만져요. 예, 그런 모습을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메신저 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뉴스, 영화, 그다음에 교통,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의외로 게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80% 정도, 70% 정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로는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현상은 점차 저연령화되면서도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모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도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예전에 비해 게임 과몰입의 형태 역시 다각화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게임을 처음 접하던 세대가 이제 고연령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이 게임 과몰입에 안전한 연령대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게임 과몰입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자, 밥도 먹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게임 과몰입 원인에는 게임 자체가 가지는 원인, 사회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게임 자체의 원인으로는 초고속 정보화 사회가 함께 등장한 인터넷 게임이 흥미로운 점을 꼽을 수 있다. 자, 사실 우리가 왜 인터넷 게임에 빠지느냐? 자, 이거는 인터넷 게임 산업 구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게임을 그냥 좋아하는 걸만 해봤지, 사실 왜 인터넷 게임이 왜 중독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사실 중독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인터넷 게임은
다른 CD 게임, 자, 우리가 게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CD를 통해서 까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게임, CD 게임, 옛날에 이제 CD 게임으로 대표되었던 그런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디아블로, 그런 거 같이 이제, 블리자드, 이제, 블리자드 게임이나 또는, 블리자드 이외에 다른 이제 곳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게임들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스팀이라는 게임, 그 플랫폼이 있어요. 블리자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싱글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즐기는 그런 미션, 캠페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클랜이나 길드나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퀘스트라는 것을 깨나가는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리니지라든지 사실 여러분 리니지는 19금 게임이에요. 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뭐 와우라는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뭡니까? 요거죠. 그쵸?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인터넷 게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CD 게임도 인터넷 게임도 둘 다 우리가 중독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CD 게임과 인터넷 게임 둘 중에 중독성이 누가 더 많으냐?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인터넷 게임이 CD 게임보다 중독성을 더 가미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수익이에요. 수익. 예. 그래서 인터넷 게임 사업상 수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인터넷 게임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게임 자체는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써요? 캐릭터라든지 또는 뭐 코스튬이라고 해서 이제 옷 같은 거,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유료 아이템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서 이 유료 아이템을 사도록 해요. 그렇죠? 이거 이쁜데 이거 내가 입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뭐 5만원, 죄송합니다. 아마 뭐 1,000원, 2,000원 싼 거는 그렇고요. 비싼 거는 뭐 10,000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또 확률을 도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저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뭐 한 3만원, 4만원을 투입을 해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극악의 확률을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인터넷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게 모두 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돈이 바로 되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게임 과몰입 발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서 그래요. 인터넷 게임이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왜 흥미롭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단지 여기 뭐라 나오냐면요. 이게 둘째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줄 올라와서 심지어 볼게요. 심지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러한 자극적인 게임의 특징은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매우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플레이어 간에서 아이템을 교환하는 것만 부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중독성이 높은 인터넷 게임을 만들게 되는 게임사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들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다각도로 봐야 돼요. 발생 원인을. 예.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이 게임을 하게 되는 너희들 잘못이에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둘째. 예,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고립과 대화 부족,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과 빈약한 여가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른들의 잘못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요, 놀이터가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 주변만 해도 막 3개, 4개씩 많았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싹 밀리고, 뭐,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뭐 하나 박아놓고, 뭐 그 정도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사실 놀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면은 다른 뭔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뭔가 새로운 놀이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미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PC방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을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PC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는 뭐 옛날에 만화방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만화방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만화 역시 요즘에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C방이 여러 가지 역할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학교 앞에 있었던 분식점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 분식점의 역할도 역시 PC방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분식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정 환경들이 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벌이라고 하잖아요. 맞벌이. 예, 맞벌이라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회사에 갔다가 오시잖아요. 그럼 부부들끼리도 요즘 말도 별로 없는데 자식들 간에 소통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죠. 다만 성적이 좋으면 말을 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의 잘못도 좀 있다. 쭉 내려가서 다음 문단 볼게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있어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이 부모의 과잉 간섭이다. 사실 예전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뭐 고졸, 중졸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기본 대학교 졸업이고 또는 뭐 대학원도 나오신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면 부모의 주의 깊은 관심이나 개방적 대화, 친구 또는 교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뭔가 그런 이제 형태의 몰아가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서로 포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대화의 형식이라면은 아무래도 대화하기가 즐겁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맞추는 거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줄이고 싶다면은 그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게임 사용자의 정신적, 성격적 특징도 원인에 꼽히고 있다. 자, 가령 있잖아요. 제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되게 서툴러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친구들과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쵸? 예, 그렇게 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게임 과몰입자들에게 우울증, 불안증, 주의력 결핍장애 등이 자주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게임 과몰입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동반되는 증상인지 단정 짓기에는 아직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 이래요. 연구 결과 미흡하고요. 이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사람의 시민적인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임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쭉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역의 관계에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친구 치고
게임 과몰입에 빠질 위험이 작은 친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대표적인 공부니까 우리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좀 많이 엎드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다른 짓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치고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자기 노출에 꺼려하는 성격, 내성적 성격,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이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평소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한 사람이라면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 왜냐하면 자극적이잖아요. 게임이라는 것은. 평소 잘 집중하던 사람은 게임을 하더라도 금방 피곤해하거나 질려서 그만두는 데 비해 산만한 아이는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집중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뽕이라고 하죠. 그쵸? 네.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비주얼에 어마어마한 재미를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상 결핍 이론이라고 한다.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에게 보상으로 자극을 던져주기 때문에 결핍된 부분이 보상되므로 그 행동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니까 뭔가 미션이 주어졌어요. 게임에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그랬을 때 보상이 주어지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우리가 퀘스트가 많고 퀘스트의 보상이 점점 세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어려운 퀘스트를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브론즈가 있고 실버 있고 골드 있고 뭐 플래티넘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실버로 갔다라는 것은 얘네들보다는 훨씬 잘한다는 거고 골드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실버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거고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실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명예 같은 거죠. 보상이죠. 명예 역시 보상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역시 보상 결핍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만하고 부주의한 면을 치료하면 게임의 탐닉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전 이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밑에는 프로게이머와 게임 과몰입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게임 과몰입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게임 과몰입의 해결 방안까지만 보면 돼요. 3번 게임 과몰입 사례 탐구 활동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줘야 될 나중에 등교하고 나서의 숙제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고요. 게임 과몰입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게임 과몰입 해결 방안입니다. 자,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대부분 영역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대중들은 시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손쉽게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큰 수요자이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은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과 사고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의 정도를 절대하지 못해 게임 과몰입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 같은데 이제 접속하시다 보면은 뭐 몇 시간 이후에는 뭐 패스워드 집어넣지 않으면은 게임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게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또한 폭력적 게임을 통해 공격성을 표출하는 행동이 폭력 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임을 즐기라고 있는 거지 그것을 실제로 이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 게임 과몰입 관련된 극단적 사건들이 쉬지 않고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 과몰입에 빠진 한 중학생이 게임이 주저앉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게임 과몰입 증상이 심한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 닷새 동안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 호흡곤란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등 유사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런 거는 되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극단적인 사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솔직히 우리 남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시간, 5시간, 뭐, 심지어서 뭐 6시간씩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라 할 거잖아요.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과서 내용이 약간, 예, 좀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전문 치료센터가 늘어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가는 청소년이 심하게 게임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셧다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셧다운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2시간 이상 뭐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부모님 정해준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 시간을 넘어섰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딱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켰을 때에 패스워드를 이제 넣어서 부모님이 풀어주면 또 쓸 수 있는 그게 사실 셧다운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10시 넘어서는 10시 이후로는 또 뭐 하냐면 민증 검사를 해서 이제 보호자와 같이 온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컴퓨터 종료하고 집으로 가야 되죠.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의 사실 취지는 뭐냐면은 게임 과몰입을 막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냐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되게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네. 게임 과몰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여가 문화의 활성화 및 각박한 입시 위주의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 여가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차라리 PC방 가느니 노래방을 가라 라는 얘기로 저는 좀 들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각박한 입시 위주의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자, 입시 위주의 교육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학교의 서열화를 먼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가정 내의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 및 대화가 필요하다. 자, 대화가 필요하다. 자, 이걸 하려면요, 사실 근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죠? 자, 셋째.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게임 과몰입자에게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전문적 치료. 예, 요거는 공감합니다. 예, 사실 이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라면은 이거는 좀 뭐 정신과 치료든 뭐든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좀 더 볼게요. 미안합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치료보다는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다. 자, 사전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되려면은 정확한 어떤 교육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성교육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인터넷 사전 예방 교육이나 이런 인터넷 범죄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중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전 예방 교육 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되게 체계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이제 영역으로 넣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야 사실 우리가 사전 예방교육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약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설렁설렁 읽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현재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부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거부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끊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산업사회에서 한글이나 숫자를 배우고 익히듯이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화하는 수단이요, 그냥 막연히 전화? 그냥 편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컴퓨터, 인터넷, 폰 이런 것들 통해서 전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쓸 줄 모르면은 이 시대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 격차에서 정보 격차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건전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맥락이 되겠죠. 정보사에서 진실로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혹은 게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 자신이 어떤 특성의 기술과 기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좀처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그런 심적인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게임 중독 자체가 사회적 문제, 그래서 게임이 잘못된 것, 그래서 게임을 줄여야 돼, 게임계가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넘어와서 69쪽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처음 등장한 초기의 리터러시는 문해력, 즉 문자 사용 및 독해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등장하면서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양성하는 데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게임을 하든 뭐 인터넷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이런 미디어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문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부 역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69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67쪽의 탐구활동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쪽으로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요, 게임 과몰입이라고 해서 나왔을 때 이 단원이 굉장히 저는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게임 과몰입이라는 것이 게임의 잘못,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잘못,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왜 게임 과몰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만약 게임 과몰입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왜 게임 과몰입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야, 게임이 다 잘못했으니까 게임하지 마, 뭐 컴퓨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9차식 과제물이 무엇이냐면, 지금 청소년들은 여러분들 포함하여서 게임 과몰입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게임에 옛날 어른들이요, 뭐 윷놀이나 또는 새로운 놀이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른들이 주로 하는 놀이, 게임, 뭐 화투라 할까요? 화투도 놀이가 될 수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게임과 같은 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인지, 새로운 세대의 놀이기구에 여러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 과몰입이라는 질병을 걸린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과몰입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선택을 하시고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게임 과몰입까지 우리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는 등교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등교하는 날에 반가운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